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이번 3월달의 FOMC 회의가 12월달 대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에서 2.1%가 되었고 1.8%에서 2.0%로 2025년이 되었으며 1.9%에서 2.0%로 꽤나 많이 상향조정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여기 노동시장인 unemployment rate로 원래 4.1%를 12월 달에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4.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경우는 변함이 없었고요. 26년에는 4.1%에서 마찬가지로 4.0%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노동시장이 강할 것임을 연준은 바라보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GDP와 동일하게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여기 Core PCE 인플레이션인데요. 보시면은 Core PCE의 경우는 12월 달인 2.4%의 전망에서 2.6%로 전망이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GDP는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실업률은 하향조정이 되었으며 Core PCE는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24년의 금리 인하 횟수는 이렇게 3번으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24년의 닷플롯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2명의 연준 의원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이렇게 12월달 대비해서 변화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번 3월달에 2명의 연준 의원은 한 번의 금리 인하만 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월달 대비해서 한 명이 늘었고요. 5명의 연준 의원은 2번의 금리 인하를 봤는데 12월달 대비해서 변화가 없던 부분이고 무려 9명의 연준 의원은 3번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12월달 대비해서 무려 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명의 연준 의원만 4번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총 이렇게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4년에 닷플롯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가 강하다고 판단돼서 GDP의 전망을 높이고 실업률의 전망은 낮추고 인플레이션 수치 또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연준의 24년 닷플롯의 중간값은 이렇게 3회로 변화가 없었는데 오히려 25년과 26년 그리고 장기 전망은 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24년은 이렇게 그대로이고요. 25년의 닷플롯에 있어서 금리는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26년에도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여기 longer run 또한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년에는 변함없이 3번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대로이지만 25년과 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더 적은 금리 인하 횟수를 적용시킴에 따라서 12월달 예측치 대비해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장기 전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트럴 레이트가 12월달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기 2.5%에서 이렇게 2.6%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은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타겟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준이 어떠한 의도로 24년의 금리 인하 횟수의 중간값으로 3번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외 모든 지표들은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불리시하게 바라봐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FOMC 회의 당일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이렇게 FOMC 회의 선행 분석을 여기 이곳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몇 주 전인 CPI 때와 마찬가지로 FOMC 회의를 앞두고 implied volatility가 해칭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의 여부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슈 해소와 함께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주가가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분석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슈 해소와 함께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가파르게 녹아내리면서 반대로 S&P 500의 주가 상승에 큰 힘을 이렇게 실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이벤트가 터지기 앞서서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은 확률적으로 그날 주가가 오를지 말지 적어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표를 주의 깊게 보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사전적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 외로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따로 또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52에서 이렇게 61%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CEO가 내부자 매수를 하는 등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은 제가 거의 매일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연 4천만 원을 지불을 하면서 블룸버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등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아낌없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퀄리티 측면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장의 쿠폰 또한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었는데요. 쿠폰 사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월 31일 이후로 만기가 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매크로 전망에 따라서 경제는 강하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합니다.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일수록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섹터는 바로 원유 섹터입니다. 제가 원유 섹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은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수요와 공급 이전에 제가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무리 특정 섹터의 미래가 유망할지언정 먼 미래가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 저는 언제 물려도 이상하지 않으며, 큰 돈을 투자했다면 물 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저평가인 섹터를 제가 선호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에너지 섹터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80 이상 올라가면서 제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주력 종목들이 15에서 20%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 멀티플 12배로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저평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당연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공급 쪽은 사우디가 24년 상반기까지는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는 아까 연준 FOMC 회의에서도 확인시켜 주었듯이 GDP의 전망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노동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경제가 강하다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 말인즉슨 원유의 수요가 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반대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GDP가 상향 조정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일부만을 공유드리자면요, 정제마진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객관적으로 가솔린이나 직유 등에 대한 수요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선행지표가 좋다는 것을 저에게 꾸준히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앞으로 의미있게 하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요. 설사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정제마진이 이렇게 꾸준히 높은 수를 유지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섹터는 제가 매우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고요.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80대의 유가가 머물러 준다면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저평가라고 평가한 분석들은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카페 또한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차트 분석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상으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많이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드린 만큼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